그렇게 되면 훨씬 더 작게 이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장비 하나만 해도 근데 가격이 보시면 엄청납니다. 지금 뭐 EUV 장비가 2천억 되면 그 장비 하나에 지금 뭐 5천억, 6천억 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진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삼성이 예. 그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러한 조금 안 좋은 예.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 그나마 또 좋은 소식들이 있잖아요. 예. 그 예를 들면은 3나노 공정을 TSMC보다 먼저 양산을 해서 예. 기술적인 면에서 또 이렇게 앞서가게 예. 됐어요. 예. 그래서 이런 면들이 또 TSMC를 예. 뭐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는 예. 그런 게 되잖아요. 분명히 기회가 되죠. 예. 기본적으로 보시면 두 가지가 앞서 있잖아요. 지금 일단 양산 면에서 6개월이 빨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기술적으로도 GAA 방식을 먼저 도입을 했어요. TSMC는 2나노 때 이제 도입을 하는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죠. 그리고 또 2나노도 분명히 아마 삼성이 먼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매를 먼저 맞았어요. 삼성이. GA 하면서도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을 극복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수율도 많이 올려놨고요. 근데 이제 TSMC는 보면 GA 하면서 분명히 많은 또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를 먼저 맞았고 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분명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많이 앞서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앞서간다 해도 또 그 반도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성능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불과 6개월밖에 안 됐고 이제 막 이제 고객들한테 넘기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판가름 나려면 그 성능이 좋다는 어떤 그런 평가가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큰 기업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최근에 이제 보시면 차세대 반도체 퀄컴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TSMC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마 잘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쌓이겠죠. 레퍼런스가.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제 그 레퍼런스가 쌓이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또 삼성을 아마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단계예요. 그래서 분명히 1년, 2년 지나면 그런 어떤 레퍼런스가 쌓이게 되면 분명히 많은 기업들이 아마 삼성을 쓸 겁니다. 예. 그 기술적인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예, 예. 거군요. 그리고 또 가격도 분명히 그 TSMC보다는 삼성이 더 쌀 겁니다. 예. 아마 후발 주자니까. 예, 예. 그래서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분명히 또 한 개 기업을 또 의존해가지고 가는 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대만이 어떤 지정학적으로 지금 뭐 중국이 침공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객들도 분명히 한 군데 이렇게 맡기는 것보다는 삼성에도 이렇게 나눠서 맡기는 게 분명히 안정적인 어떤 딜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가격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도 두 개 업체를 경쟁을 시켜야지 분명히 이제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도 분명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분명히 좋은 대안입니다. 기업들로서. 예. 네. 또 그 삼성 파운드리가 조금 갖고 있는 또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또 이게 IDM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 이게 또 그 TSMC처럼 그렇게 딱 파운드리만 하는 거랑은 또 차별화되는 네, 부분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전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뭐 삼성 파운드리 뭐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객들이 패밀리스인데 설계 자산을 이렇게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같이 있게 되면. 그래서 고객들이 많이 꺼리는 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또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삼성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패밀리스도 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도 하고 또 IDM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볼 수 있는 시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칩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삼성은 분명히 훨씬 더 원인을 파악하는데 유리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패밀리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IDM도 하고 있으니까 문제 파악력이 상당히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데서 문제가 생겼다. 금방 아마 TSMC보다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점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삼성이 몇 년 전에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뭐냐면 커스텀 SoC 사업팀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빅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모빌리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칩 설계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 이런 기업들 대신해 가지고 그 삼성이 이제 칩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칩을 삼성이 설계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칩을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빅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그 모빌리티 기업들은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은 칩 설계 능력이 없어도 그걸 이제 자기가 원하는 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삼성에 맡기면. 예. 설계까지 맡기고 그다음에
제조도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3나노 공정 기술 예. 그리고 이 IDM의 장점 이런 예. 것들을 잘 활용하면 예. TSMC와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 뭐 삼성이 TSMC를 뭐 따라잡는다. 여기까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격차는 줄어들 거라고 분명히 보거든요. 그게 분명히 뭐 지금 최근에 보니까 뭐 40%까지 이제 격차가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줄긴 할 겁니다. 뭐 30%, 20% 이렇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그 매출이 신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엄청나게 앞으로도 성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뭐 15%만 마켓쉐어를 가져간다 그래도 매출이나 뭐 이익률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뭐 15%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뭐 17%, 20% 이렇게 25%갈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커진다는 거죠. 매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익률도 그렇고 그래서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봅니다. 예. 3나노 공정 그리고 IDM이라는 예. 장점 또 아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예. 그 한 기업에 예. 몰빵하지 않는 예. 그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 예. 미국 기업들이나 뭐 그런 기업들이 예. 거래를 한다는 거 그런 예, 예.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예. 충분히 격차도 줄여나갈 수 있고 영업 예. 마진이나 뭐 매출이나 이런 게 신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그 삼성이 파운드리 할 때 처음에 마진율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점점 늘고 예, 있어요. 지금 계속 10% 이상 막 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TSMC처럼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15%, 20%, 25%, 30%갈 거라는 얘기죠. 네. 마진율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예. 하잖아요. 네, 예. 그거 되게 좋은 신호네요. 그렇죠. 엄청난 좋은 신호죠. 예, 예. 네. 예.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예. 궁금한 게 이게 또 저희도 삼성이 그 TSMC를 따라가지만 예. 또 인텔이라는 존재 그렇죠. 또 뒤에서 삼성을 또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예. 인텔의 존재감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인텔이 아마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아마 힘들 거예요. 아마 네. 기본적으로 쫓아오기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진짜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변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EUV 공정이에요.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EUV 공정에 대한 그 장비 능력 있잖아요. 그게 일단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삼성 같은 경우나 아니면 TSMC도 EUV 공정 그 장비 도입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요. 갖고 와서 예.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맞습니다. 시행착오가 있는 그래서 거군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율이 높아야 돼요. 근데 수율이 안 나오면 오히려 팔면서 적자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적용할 수 있는 그 기술적인 어떤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익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양산도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양사 모두. 근데 분명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텔 같은 경우에 이제 막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똑같이 비슷하게 아마 겪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 기간이 분명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인텔이 지금 말하는 거는 뭐 2024년도에 뭐 2나노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뭐 삼성이나 뭐 TSMC보다 먼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똑같이 될까라는 게 좀 약간 퀘스천이긴 해요. 분명히 그런 시행착오의 어떤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분명히 된다 그러면은 과연 원하는 그 타겟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 그게 약간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예. 근데 만약 해내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그렇죠. 경쟁자가 아마 되는 나중에는 아마 들어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뭐 3년, 4년 뒤가 되면 반도체 시장은 엄청나게 폭발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세계가 한다 그래도 뭐 충분히 커버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시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충분히 뭐 양사의 어떤 그 가능성은 그래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인텔이 뭐 이렇게 선언하고 예. 못 지키고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예. 예. 뭐 한다고 개발한다고 그렇죠. 했다가 자꾸 연기되고. 예,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마 분명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삼성하고 TSMC 정도 양산 스케줄에 맞춘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예.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진짜 실제로 겪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네, 그럼 교수님 지금 이제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예. 좀 불황이라고는 하는데 예, 앞으로 좀 희망과 예. 그런 걸 이제 얘기해 주셔서 예, 예, 그런 말씀 좀 감사드리고 예, 그 만약에 그러면 지금 좀 여윳돈이 있어서 예, 저가에 좀 매수해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좀 어떤 기업에 좀 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파운드리 기업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음. 특히나 TSMC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거든요. 네. 물론 삼성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TSMC가 더 약간 좋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 말씀드린다 그러면 ASML 같은 것도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ASML은 독점이잖아요. EUV 장비는 독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10년 내에는 EUV 장비를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중국이 뭐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10년 내에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뿐만이 아니고 그 전문가들도 아마 10년 내에는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제 ASM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하이 NA 장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EUV 장비보다 약간 더 하이테크의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이 아마 2025년도나 2026년도에 아마 도입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렌즈의 크기를 더 늘리는 거거든요. 크게 만들어서 이제 더 미세하게 이제 회로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작게 이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장비 하나만 해도 근데 가격이 보시면 엄청납니다. 지금 뭐 EUV 장비가 2천억 되면 그 장비 하나에 지금 뭐 5천억, 6천억 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진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그 장비는 더더욱 엄두를 못 냅니다. 다른 기업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계속 ASML이 계속 그 장비의 어떤 그 대수를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게 불과 뭐 40대, 50대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계속 늘려나갑니다. 그래서 60대, 70대 계속 늘려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뭐 매출도 커지고 또 이익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 이제 이익률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ASML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나 SK도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 삼성이나 SK가 안 좋은 이유가 외부적인 변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1년, 2년 정도 지나면 분명히 좋은 시절이 오거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은 지금 이제 막 도입 단계거든요. 성장 단계가 분명히 불황이 거치고 나면 옵니다. 그게 한 2년이나 3년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성장하기 때문에 분명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분명히 성장을 많이 할 거라는 얘기죠. 특히나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메모리도 그렇지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도 성장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어떤 온전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가 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이제 투자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또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예. 많으니까 예.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들에 좀 집중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SK나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잖아요. 넘버 1, 2, 3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에 투자하는 게 안정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도 하니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분명히 괜찮은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산업은 계속 앞으로도 성장합니다. 예, 하기 때문에 또 예상외로 많이 크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성장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봐요. 네, 교수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예.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당분간은 뭐 내년도 그렇지만은 뭐 어려울 수 있어요. 분명히 이제 경제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뭐 내년이 지나고 몇 년 후를 본다 그러면 분명히 반도체 산업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의 어떤 장기적인 시각을 보고 이제 투자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손해 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투자한다 그러면 3년 이상 봐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제 투자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맡고 있는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의 저자이신 권영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